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건강 얘기는 아니고요, 제 식탐이 발동한 얘기입니다. 식탁보감이 아니라 식탐보감. 오늘은 그냥 저랑 맥주 한잔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맥주를 좋아합니다. 많이는 못 마시고요, 딱 한 잔만, 어쩌다가 두 잔까지. 제가 맥주를 왜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맥주는 대개는 기분이 좋을 때 마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들과. 음식은요, 감정과 함께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때는 그 감정이 소환되죠. 떡볶이가 그런 음식이죠. 떡볶이에는 어릴 적 친구들과 히덕거리면서 먹던 감정이 기억되어 있어요. 맥주도 그런 거죠. 맥주는 항상 짠 하면서 기분 좋게 마시죠. 소주 마시면서 우는 장면은 봤어도 맥주 마시면서 우는 장면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는 저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제가 맥주를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기해서입니다. 이 맥주의 스타일이 정말 다양합니다. 카스나 하이트 같은 가벼운 라거가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물, 메가, 홉, 효모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떤 종류의 재료로 어떻게 요리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맥주가 나와요. 색깔도 다르고 거품도 다르고 또 향과 풍미가 달라요.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다르고 또 목넘김이 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맥주를 만나면 이건 어떤 맛일까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맥주를 봤어요. 맥주병에 오가닉이라고 써 있어요. 맥주가 유기농이라는 거죠. 야, 살다 유기농 맥주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감히 싱글 몰트 라거래요. 한 가지 종류의 몰트만 써서 만든 맥주라는 거죠. 싱글 몰트 위스키는 들어봤어도 싱글 몰트 맥주라니. 그래서 식탐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들이댔습니다. 제가 취재 좀 해보고 싶다고. 양조장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었습니다. 이 양조장이 다른 양조장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맥주 만들 보리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한다는 거죠. 그것도 유기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양조장 앞에 이렇게 보리밭이 있었어요. 이 보리는 2월 말에 파종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 지방은 겨울에 보리 파종을 하지만 이쪽은 남쪽처럼 날씨가 따뜻하지는 않아서 이른 봄에 파종을 하고 6월 말쯤에 수확을 한대요. 5월에 이걸 찍었을 때는 이렇게 파란 청보리 상태였고요. 6월에 다시 갔을 때는 보리가 이렇게 익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보리 이삭의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보리 품종의 이름이 흑호랍니다. 바로 이 보리로 싱글 몰트 비어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보리는 보리 줄기에 씨알이 6줄로 달리는데요. 맥주 보리는 2줄로 달립니다. 6줄 달릴 것이 2줄로 달리다 보니까 씨알이 크고요. 단백질은 적으면서도 전분이 많아서 맥주 만들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보리색이 검으니까 맥주색이 검게 나올까? 이거 흑맥주가 되는 걸까? 궁금하시죠? 자, 계속 보세요. 결과가 어떤지. 이제 양조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게요, 이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메가입니다. 메가는 보리의 싹을 틔운 겁니다. 영어로 몰트죠. 국내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맥주는 외국산 메가로 만듭니다.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메가들은 요 크기에 한 70%까지 키웁니다. 소관에서 안 보이죠 원래는. 이 청년이 이 양조장의 대표 허성준 씨입니다. 근데 농부예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는데 졸업하자마자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맥주까지 간 겁니다. 보리로 맥주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발화, 즉 보리의 싹을 틔워서 메가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양조장은 이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메가를 수입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이렇게 발화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 양조장은 국내에 몇 없을 겁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여름 같은 경우 조금 해서 한 36시간 정도 물을 먹인 다음에
수분이 일정 부분 한 40%에서 44% 되면은 이제 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때 이 바라기로 옮깁니다. 그렇게 물에 불려진 보리는 바라기로 옮겨집니다. 이제 싹을 틔워야죠. 이제 라거를 만들려는 메가들은 보통은 한 13도 정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에일료로 만드는 거는 한 17도 정도. 생각보다 낮은 온도죠. 이런 온도로 일주일 정도 천천히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하면 어떤 건 엄청 빨리 자라고 어떤 건 느리게 자라고 그런데요. 자, 이게 바라기 안에서 이틀 정도 자란 메가의 모습입니다. 이 겉으로 삐져나온 부분은 싹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콩나물 뿌리 같은. 싹은요, 보리 알갱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싹이 밖으로 나올 때까지 키우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속 안에 싹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 수시로 까봐야 한답니다. 이런 게 메가를 만드는 노하우겠죠? 다른 양조장에서는 고민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뿌리가요, 길게 자라면 발화통 안에서 서로 엉킨대요. 그래서 통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엉키지 말라고. 근데 왜 굳이 보리를 발화시키는 걸까요? 보리가 싹이 틀 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보리의 전분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활성화되고요. 둘째, 그래서 보리에 있던 고분자의 전분이 저분자의 탄수화물로 잘게 분해가 됩니다. 이 탄수화물을 나중에 효모가 먹게 될 텐데요. 효모는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거든요. 큰 분자의 탄수화물은 먹지를 못해요. 사람이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물을 한 입에 다 먹지 못하잖아요. 잘게 잘라놔야 되잖아요. 깍두기나 단무지처럼. 보리의 탄수화물을 효모가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 그게 바로 보리의 싹을 틔워서 메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적당한 수준으로 발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싹이 자라지 않도록 발화를 중단시킵니다. 어떻게? 바로 뜨거운 바람으로. 45도부터 차츰차츰 93도까지 열풍으로 메가를 건조시키는 거죠. 메가를 잘 건조시킨 다음에는 자라난 뿌리를 기계로 다 잘랐는데요. 바짝 말리면 얘네들이 서로 때리면서 이게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2, 3개월 정도 저온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 양조장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완성된 메가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키운 보리로 메가를 직접 만든다는 것.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완성된 메가의 모습입니다. 양조장 대표는 맥주회사 대표이기 이전에 농민입니다. 그는 농민의 현실에 대한 분노로 맥주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이후에 정부가 보리 수매를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허성준 씨는 여기서 지금 시대에 보리의 최대 수요처는 보리밥, 즉 밥상이 아니라 맥주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맥주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메가가 수입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리로 메가와 맥주를 만들면 이 보리 농사 신나게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맥주가 왜 서양 술이냐? 우리 보리로 만들면 우리 술이잖아. 진짜로 우리나라 보리로도 좋은 술이 나올 수 있다. 그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걸 감행한 겁니다. 이 맥주 마셔줘야죠. 자, 그럼 제가 궁금해했던 그 싱글 몰트 라거, 이게 어떻게 탄생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탄에서 이어집니다.